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측면이 클 것 같아요. 지금 미중 갈등도 그렇고 우리하고 방위비 협상 문제도 그렇고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유화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이 남북 관계 내지는 북핵 문제만 본다면 트럼프가 되는 게 오히려 낫다. 저는 바이든은 오히려 이제 북핵 자체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완전히 접근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미국 대선 끝났습니다. 끝났지만은 막판에 워낙 박빙이다. 여론조사가 미국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과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아마 영상을 올리는 시점 되면은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뒤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대선이 끝난 시점에서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과 한번 이 문제 가지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누가 될 걸로 봅니까? 초반 양상과 다르게 막판에 초접전 양상으로 갔으나 지난 4년 전과는 다를 거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이기지 않을까 보고요. 바이든이 이길 거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니 과학적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어렵다. 국내에는 없는 제도가 너무 많아요. 유권자 등록 제도에다가 사전 투표 제도에다가 또 우편 투표 제도에다가 게다가 우편 투표를 인정하는 그 시점도 주마다 제각각 달라서 네네. 이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체적인 양상은 사전 투표율이 일단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 1억 3천 몇백만 명이 투표했는데 네. 지금 사전 투표가 1억 명이 넘었어요. 네. 그 중에 사전 투표 중에 우편 투표의 비중이 60%가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편 투표는 대체로 민주당 쪽 유권자들이 많이 한 걸로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네네. 이게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당일날 현장 투표에 나갈 사람은 공화당 지지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해당 주에서. 네. 또 지금 선거운동의 양상이 뒤로 갈수록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확장성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 이른바 이제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런 층이 이제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게 당일날 현장 투표에서 힘을 발휘한다면 특히나 이 초경합 지역, 특히나 이제 그 남부 쪽에 초경합 지역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뭐 지금으로서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준석 최고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이런 걸 보면 뭐가 있냐면요. 최근에 프랑스에서 그 무슬림 테러. 네네. 그거에 대해서 참수.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격렬하게 지금 미국의 백인층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보고 있다? 네,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례적으로 그저께 한 4일 전인가요? 프랑스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냈던 게 뭐냐면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참수 테러라는 그 방식에는 결국에는 이제 9.11이나 이런 것들 또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미국 국민들에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그 경합주라는 곳들도 우리가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곳들이 이제 공업 도시들인데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 자동차의 예전에, 중심 도시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디트로이트의 특징이 뭐냐면요. 흑인 인구가 80%예요. 예. 근데 그 흑인 인구 80%는 미국 남부에 사는 흑인들 한 이런 20-30% 되는 흑인들이랑은 굉장히 달라요. 그 지지 성향이라는 것이. 네. 예. 왜냐하면 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까 우리가 러스트벨트라고 보통 표현하지만은 노동자층으로 이제 대표되는 곳들이고 이 남부의 흑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업에 가까운 이런 상태고 네. 예, 이런 상태고 하다 보니까 그 관점이 다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인종별 예측이 보통 우리 여론조사 많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래서 전국 단위로 한 5천 샘플, 10,000샘플 잡아가지고 인종별 조사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지역별 인종 비율 곱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주별 결과 예측하는 방식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안 먹힐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난 선거에서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흑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그 유세가 아니라 흑인 노동자층을 대상으로 한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굉장히 오차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근데 하필이면 그 말했던 미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5대5 연하는 주들이 지난번에는 경합주였고 우리가 보통 아울라이어라고 하죠. 일반적인 흑인 표심과 다른 흑인 표심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은 인물론으로 가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서 뭐 인지도는 높였지만은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상적인 어떤 정책 이런 걸 개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약했어요, 보면은. 저는 바이든이 과연 그래서 이제 오바마의 후광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네. 오바마가 이제 선거 막판에 이제 투입돼 가지고 이제 돌고 뭐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유세하고 하죠 지금. 예. 근데 이 오바마라는 그 돌풍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조적인 백인층의 그 소수인종에 대한 어떤 무슬림이나 아니면 그 흑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희석될 가능성도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바이든이 그리고 박력이 약해요, 확실히. 박 의원님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적인 분야에 국한해서 본다면 바이든이 될 경우와 트럼프가 될 경우 어떨까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 따른 간접적인 혹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측면이 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워낙 지금 강공을 취하고 있고 또 그 중국도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은 큰 틀에서 이 미중 갈등의 양상이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로부터 뭐 계속 영향을 받고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바이든의 이 미중 그 무역 갈등에 대한 입장이 명료하게 밝혀진 바는 없어요. 네. 사실은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대외 정책에 있어서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워낙에 돌출적이어서 특이하죠. 지금 미중 갈등도 그렇고 우리하고 방위비 협상 문제도 그렇고 북핵 문제도 어쩌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봤을 때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유화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도 내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 국면이 좀 해소되기 위해서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북핵이나 북한 변수인데 이것도 사실은 경제적으로 우리 특히나 이제 이 코리아 리스크와 관련해서 지정학적 네. 리스크와 관련 중요한 문제일 텐데 바이든이 얼마 전에 그 TV 토론에서 나와가지고 이 북한 문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뭐 북핵 현재 지금 북핵 이 문제를 내려놓을 생각이 있다면 만날 의향도 있다.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네. 표명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라는 즉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북한을 뒤에다 두는 이 기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다소는 좀 이 도박 같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 이 남북 관계 내지는 북핵 문제만 본다면 지금까지의 흐름의 연장선에서 네. 트럼프가 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예. 꽤 있는데 이제 그러나 어쨌든 이게 또 이제 공화당 행정부고 트럼프 행정부였지만 그간에 미국 정부로서 쌓아왔던 어쨌든 이 북미 관계에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걸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칠 만한 거는 이 과연 누가 되든 특히나 이제 바이든이 됐을 때 이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시도했던 것과 같은 탑다운 시계. 예, 탑다운 식의 북미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냐 안 나설 것이냐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변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인 영향 이런 것은 어떻게? 저는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대중 어쨌든 강경 체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해소가 좀 그러니까 해소가 아니라 좀 이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바이든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중국과의 갈등 관계를 좀 이제 완화시키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통신 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수출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당장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통상 분쟁을 통해 가지고 그런 긴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은 저는 바이든은 오히려 이제 북핵 자체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통상 분쟁의 하나의 이제 도구로서 오히려 이제 북중국과의 관계나 이런 걸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거꾸로 이제 오바마를 계승하는 바이든 정부라고 한다면은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북핵 자체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을까. WMD 이런 단어 저희 되게 많이 들을 겁니다. 네, 대량 살상 무기의 부적합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네, 저는 완전히 접근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지점이 있을 수 있다. 더 어려운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실리적인 어떤 모습의 트럼프와는 좀 다르게
명분론으로 가면 그땐 진짜 피곤하거든요. 보면은 예를 들어 이번에 북한에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 이렇게 나고 이랬잖아요. 그럼 오바마 정부나 아니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지렛대로 아마 이용하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방위비나 주한미군 이런 것은 어떨까요? 트럼프는 지금 뭐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든 트럼프의 대외적 정책의 특성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고 네. 또 정치 군사적으로는 일종의 이제 고립주의 노선이거든요. 근데 전통적인 미국의 그 이 대외 정치 군사 정책은 개입주의예요. 그 세계의 경찰이라는 말이 있듯이.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아주 돌출적으로 이제 고립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내고 있고 그 산물이 전 세계에 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 방위비 올려야 된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독일에다가도 얘기하고 일본에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로서 그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는데 그 트럼프가 된다면 그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뭐 빼겠다. 뭐 이런 상황까지 뭐 일부 뺄 가능성도 있죠.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북 관계의 혹은 북미 관계의 실리적인 측면을 본다면 아까 이제 이준석 최고가 했던 면이 맞아요. 전통적인 어떤 대외 정책의 그런 룰에 혹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뭔가 탑다운이라는 굉장히 자유로운 방식의 이런 게 이제 새로운 국면을 이렇게 열어내는 측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보다는 전통적 그 대외 정책 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고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과의 관계가 조금 한동안 경색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게 이제 트럼프처럼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이런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러면 좀 우리가 좀 답답해지는 측면이 있겠죠. 물론 전통적인 우방이나 동맹 이런 가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방위비 문제나 이런 문제는 빨리 풀릴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남북 관계, 북미 관계는 좀 답답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어 보이고 저는 그 트럼프 행정부 전반기 4년과 후반기 4년은 많이 다를 거예요. 그 전반기 4년은 다분히 재선을 의식한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후반기 4년에는 자기 통치 중에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고려할 텐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특히 국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가 지금 확진자가 뭐 일일 10만 명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을 사상 지금 못 갖고 있고 별다른 대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큰 변수가 이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리 뭐 샤이 트럼프층이 있고 그게 여론조사로 잡히지 않는 그런 지지층이 결집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를 만들었던 그 몇 가지 그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부의 전통적인 보수적인 상류층 백인들, 노년층, 그리고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그 쇠락한 공업지대의 백인 중하층. 근데 거기서도 지금 지지율의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흐름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없는 한 트럼프가 이기기 굉장히 어려운 선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미국 대선 결과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또 관계가 형성될지 결과 한번 잘 지켜보면서 우리도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